뭔가 이 두 명씩 전두환과 노태우 명씩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둘 다 경금일간이고요. 이 둘을 딱 합치면 청간 지지가 칼로 넘쳐나는 환상적인 2인조 폭력단이 됩니다. 만약에 7, 8, 90 요 앞에 4일은 이때 만약에 거사를 했으면 제가 볼 때 100% 실패했다고. 사실은 성공의 확률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던 어떤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자이면서 음악평론가고 왕년에는 잠깐 영화도 했던 강헌입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서울의 봄. 700만이 돌파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본 날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김성수 감독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어떤 영화 비트를 찍었던 감독이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정말 참 영화되기 힘든 이야기, 모두가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긴장감 있고 박진감 있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정말 등장하고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캐릭터라이징이라 그러죠. 그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이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다 살려내는 어떤 그런 정말로 참 한국 영화의 약진을 또 다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미 모두가 결말을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동행했던 세대, 나이가 이제 지금 만 50대 이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조차도 이 관심을 가져서는 또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또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때가 군부 독재였다면 좀 지금 좀 약간 검찰 독재 어떤 이런 것이 또 역사적인 오버랩 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때 저는 고3이었습니다. 10월 27일 날 그 학교로 등교하는 그 아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는 것을 듣고 학교를 가면서 우리는 전부 불안한 눈빛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인가. 근데 그리고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10월 10일에 12.12 사건에 틀렸다는 소식을 뉴스와 또 신문을 보면서 이것도 무슨 일이야. 사실 우리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제5공화국의 시대에 아침이 열리고 있었고요. 저는 대학생이 되었던 저는 1981년 3월 2일 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날 제가 교문을 열고 학교로 올라가면서 처음 본 풍경은 학생회관에 걸린 플랜카드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는 흰바탕의 천에 빨간색 페인트로 쓴 거칠게 쓴 그 글귀였습니다. 그 장면도 역시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전두환은 그래도 지금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 이름을 저렇게 찢어 죽이자고. 참고로 그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 저랑 같은 동기였습니다. 동료 하구의 아버지잖아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관 건물에 찢어 죽이자라는 어떤 마음은 어땠을까. 또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련하게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전두광 역으로 이제 황정민 배우가 분했는데요. 극중 전두광이 실제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태씨는 누구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워낙 이제 영화가 화제가 되고 그리고 관련된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두광은 이제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 제5공화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태씨는 당시 극중 수도경비사 사령관, 수경사 사령관인 장태환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뛰어난 배우죠. 이승민이 맡은 그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참모총장. 그리고 오랜만에 멋진 모습을 보여준 주로 악역기나 사기꾼 역을 많이 했는데 정만식 배우가 맡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성균이 맡은 김진기 당시 헌병감. 정말 날이 새도록 얘기를 해도 할 말이 많은 인물들이지만 일단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영화 서울의 봄의 주인공이었던 전두광과 이태신, 이 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들의 명식을 통해 본 그 시점에 있어서의 운명적 일진들이 군사 쿠데타의 어떤 성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란군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중 전두광, 실제 전두환의 명식을 보겠습니다. 1931년 1월 18일 오시 생입니다. 이 명리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명식입니다. 경신일주, 아주 강건하기로는 일주 중에서 가장 최강의 강건함, 강렬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장군의 일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걸 보고 숙살직이라고 합니다. 숙살직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 뭔가 목에 싹 닿으려고 할 때 그 오싹한 기분 있잖아요. 그걸 숙살직이라고 하는데, 경신이야말로 단호함, 불굴의 의지, 욕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일조인데요. 그런데 또 그 경금 옆에 또 똑같은 큰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금,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금이 쭉 늘어서 있고, 또 그 끝에는 임수가 있으니까 이 경금은 임수를 반기죠. 덕수이청이라고 해서 칼을 이렇게 물에 이제 쫙 갈으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이렇게 담그죠. 그런 칼날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이 경금이 물을 얻어서 더욱 예리해진 어떤 그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 명식은 비록 인월 오시에 태어났으나 굉장히 신강한 명식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신강한 명식인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을 포함하는 이 월지가 인목편재라는 거죠. 욕망에는 또 이 편재의 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절제에 놓인 편재의 특징은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으면 나중에 큰 부를 손에 쥐는 극적인 전환을 가지게 되고, 이런 욕망의 힘이 가슴 속에 또렷들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불법 탈법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해재단이다 뭐다 이래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결국 그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극중에도 나오잖아요.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합수부 부장으로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8억의 돈이 나왔는데 6억은 박근혜 생활비로 쓰라고 줬고, 그리고 1억은 자기들 수사비로 쓰고 정성화 육군사령관한테 남은 돈 1억인가 2억인가를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사실 그걸 어떻게 수사의 총책임자가 그렇게 무단히, 정성화 총장도 아니 그 수사다 발견됐으면 이거 국고에 환수시켜야지, 그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쓰냐, 이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눈도 깜짝 안 하고 쓰는, 사실 말이 8억 9억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1979년 상황에서 당시 잠실 아파트 한 채가 700만 원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8억 9억 정도 되는 돈은 곱하기 100 정도를 해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눈도 깜짝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문용어로 슈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편재의 월지 편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식에 감춰지는 욕망을 끄집어내는 것은 해수상관입니다. 식상이죠.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는 희신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상은 작은 공동체 무리예요. 이 사람이 어떤 힘으로 성공하게 됩니까? 하나회죠. 바로 조직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의 명식이 원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자신이 군인 생활 중에서 그 조직을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그 조직을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장태환의 명식은 동갑인데 좀 더 뒤에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1년 9월 13일. 근데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리고 이 날이 진짜 정확한 날인지를 솔직히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이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 날을 음력으로 쳐서 이렇게 하는 이제 이른바 이런 신의 일주의 명식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명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쿠데타는 전두환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넘버 2에 해당하는 인물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시 구사단장, 나중에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12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 노태우의 명식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노태우의 명식은 이렇습니다. 노태우는 한 살 어려요. 친구처럼 지내지만 32년 8월 17일 임신년 무신월 경술일
읽으십니다. 뭔가 이 두 명씩, 전두환과 노태우 명씩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둘 다 경금일간이고요. 이 둘을 딱 합치면 천간 지지가 칼로 넘쳐나는 환상적인 2인조 폭력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의 핵심은 뭐냐면 이른바 오상이라 그러죠. 인의 예지신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데 확신에 찬 전두환에 비하면 친구이자 동료인 노태우나 나머지 자네 군인들은 확신이 없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는 순간 이들은요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내란 음모의 국가반역죄로 사형입니다. 군법 회의에서 사형이거든요. 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몇 차례의 하나의 입장에서의 위기일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덜덜 떨면서도 이 분위기를 다잡아가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태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건수도 하나 하죠.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노태우는 이제 바로 술토 편인이 이렇게 이 경술이라는 일주는 우리가 흔히 괴강,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경신은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경술은 상황을 보고 여기서 최선이 어떤 건가를 순간적으로 포착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경금 신강인데 노태우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회고록들을 보면 노태우는 자기가 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절대 그것을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끝내 나중에 자기의 힘이 생겼을 때는 보복을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그냥 막 연옥 앞에서 직진하는 전두환보다 명식상으로는 노태우 같은 사람이 훨씬 정교하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장교들이 군사 반란을 획책했지만 그 핵심인 두 명의 인물은 이렇게 결국은 강력한 금의 기운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전두환, 노태우의 이 대운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노태우는 굉장히 좋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운이고 전두환 역시 또요 이 병술 대운은 이 술토 편인은 본래 기구신인데 인호술 삼합이 되어서 강력한 관으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으로 둘 다 굉장히 뭔가를 거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는 분명한데 문제는 그 해의 세운이 이들에게는 둘 다 굉장히 불리했던 때라는 거예요. 79년의 김인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대운이라는 전체적인 배경은 좋았지만 그 해는 굉장히 위태로운 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에 봐서도 그런 게 알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이 아무리 하나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최규하 대통령도 아니고 비상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에요. 계엄사령관은 이미 대통령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인 정성화, 수도의 경비 최종 책임자인 장태환, 전투력 가장 최강의 군대인 특전사령관 정병주, 방어를 못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마 같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설마 같은 이 선배 군인들을 상대로 총질을 하겠느냐라는 미온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그 빈틈, 그 해의 상황으로 보면 아무리 하나회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절대 판을 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성공의 확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의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던 어떤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운과 세운을 보았으니까 그날의 일지를 한번 볼까요? 12월 12일에 이 79년 이 운명의 12월 12일은요 병자월입니다. 유독 그 김인년은 좋지 않았지만 이 병자의 해는 두 사람에게 굉장히 유력하게 좋은 해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12월 12일은 개축일이고 사실상 이제 쿠데타가 성공으로 마감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인 13일이죠. 갑인일. 최고의 날입니다. 거사를 시작한 날과 거사를 마무리한 이 12, 13일은 최고의 날이에요. 만약에 7, 8, 9, 10 이 앞에 4일은 이때 만약에 거사를 했으면 제가 볼 때 100% 실패했다고. 결국은 이 12일은 정말 그냥 우연히 정해진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이 치밀하게 이 날을 딱 정해놓고 우리 하는 말로 좋은 날을 받아놓고 결행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운만 나빴지만 대운 좋았고
월운과 특히 이날 일운이 아주 일진이 아주 이들에게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날 12월 11을 언제 모의했나라는 이제 이 쟁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쿠데타가 끝난 이후에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른바 하나의 책에서는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거의 또 정설로 굳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간에 또 얘기로는 이제 3일 전인 12월 9일 날 계엄사령관인 정성화와 국방장관, 우리 김의성 역이 정말 대한민국 국방장관 역을 정말 얄밉게 연기했죠. 이 두 사람,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입니다. 이 둘이 골프를 치면서 이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전두환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저를 빨리 날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좀 두고 보자고 좀 더 달래가면서 이렇게 써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교체하자고 했대요. 정작 골프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 노 장관이 이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단둘이서 한 얘기를 사실은 국방부로 돌아가서 당시 김용휴 국방차관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이 김 차관도 쟤 좀 위험합니다. 한직으로 좀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했다는 거죠. 이 계엄사령관의 의견에. 그런데 바로 이 김용휴 차관이 바로 전두환의 끈앞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2시간 뒤에 보안사령부에 가서 전두환에게 기띔을 해줍니다. 둘이서 당신을 날리려고 한다. 전두환의 어떤 척결 모의가 12.12에 도화선이 됐다는, 마치 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로 장태환의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따르면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장태환 장군이 쓴 자신의 회고록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이 나에게 김장갑을 가지고 와서 전두환 장군이 나의 수경사령관 부임을 환영하는 식사 자리를 수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이 12월 5일이었고, 조홍 대령이 나에게 와서 전 장군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 단 한 만찬에 초대키로 했다는 말을 전한 것은 12월 8일이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12월 5일 이전에 이미 모든 거사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월 9일이나 고작 3일 전인 12월 9일에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의 골프를 치면서 쟤 좀 잘라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의 주장은 이미 이들이 가장 적합한 날짜들을 어딘가에 무리해서 받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이 월운과 일진에 대해서 쭉 보았듯이 정말 이토록 좋은 날은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군내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모의된 군사 반란이다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12.12일이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게 어떤 의미의 날인지는 오늘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불행을 당한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환이나 너무 사랑하는 부하 김호랑 소령을 잃은 특전사령관 정병주의 운은 어떠했는지를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명리학자 강훈이었습니다.